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사 월급 세부 내역 네 번째 시간으로 가계보존수당에 대해 보겠습니다. 가계보존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교사에 해당되는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을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설명에 사용되는 자료는 20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전문이며 더보기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자료가 있어 따로 자막은 달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월 4만 원을 받겠고요. 기타 부양가족은 월 2만 원, 그리고 4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4인에는 자녀는 제외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녀인 경우에는 첫째가 월 2만 원, 둘째는 월 6만 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보시면요. 첫 번째, 배우자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데요. 만 60세가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가 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계 비속에는 자나 손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보면 형제, 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10초 사망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령의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 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족수당의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 개정된 10조 2항의 단서를 보시면요. 취약이나 요양, 주거 형편,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배우자가 주소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수당은 첫 번째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같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답번에 지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월 4만 원을 받게 되겠고요. 첫째인 경우에는 2만 원이고요. 둘째인 경우에는 6만 원, 셋째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월 지급되겠습니다. 셋째 이후에 자녀의 가산금은 폐지가 되었고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의 수당 지급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첫째나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다면 셋째 이후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 또는 둘째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혼한 경우 자녀가 3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면 지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이어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밑으로 가시면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2005년 당시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해 왔고요. 2007년에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와 그리고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 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 4명의 가족수당 14만 원을 수령해 오던 중 셋째 자녀가 출생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10만 원의 가정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4만 원에 셋째의 가족수당 10만 원을 합치면 24만 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제외하면 부양가족의 수가 4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 3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모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2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 24만 원에 2만 원이 추가되어 26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족이 부, 모,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4만 원이 되겠죠. 아버지는 60세 이상이고 어머님은 55세 이상이니까 2만 원씩 해서 4만 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4만 원이 되겠고요. 자녀 3명에 대해서는 자녀 1과 자녀 2는 22세, 21세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고요. 자녀 3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총 18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만 19세 미만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상이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67쪽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직계 존속 형제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직계 비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이혼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나번에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고요.
마번에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4번의 형제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번의 지급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교하고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시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조건이 맞으면 지급이 되는데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번에 보시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되어 있고 거주를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양한 예가 있는데 문장이 아니라 직접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이고요. 같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손일은 19세를 초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수당의 지급 방법을 본다면요. 자1인 경우에는 배우자 지급이 되겠고요. 손1은 19세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고요. 손2에 대해서 그리고 손3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고요. 부를 보신다면 배우자만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가 장애인인 경우이고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인 경우는 배우자 그리고 손1, 손2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받겠습니다. 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받겠고요. 그리고 자2 그리고 손3, 손4의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369쪽으로 가서 형제, 자매가 공무원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손자들은 모두 만 19세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인 경우에는 부, 모, 배우자 그리고 손1, 손2가 모두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제외하고 가족의 수가 부, 모, 배우자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5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자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인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손3,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가족수당을 지급받겠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0쪽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서를 남편의 동의서가 되겠죠.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장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에 보시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도록 할까요?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한 명에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겠습니다. 371쪽으로 가서요.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호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답안의 수당 지급 및 소멸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서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이나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 초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공무원 본인의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 즉 신규 채용이나 퇴직 또는 면직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일하루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감액 지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등, 정직, 감봉, 직유해제,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역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72쪽 제외 공무원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을 보시면 배우자인 경우에는 재외근무수당의 4분의 1 상당 금액이 되겠고요. 자녀인 경우에는 60달러가 되겠습니다. 3번의 수당 지급 및 소멸 시기를 보면요. 배우자인 경우에는 발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요. 자녀인 경우에는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습니다. 373쪽으로 가서요.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반의 부양가족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에 부양가족 신고를 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단, 민법에 의해서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중 공무원이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부양가족 신고서에 직업란에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해당 가족의 소속 기관 그리고 연락처, 가족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되겠습니다. 374쪽으로 가서요. 6번을 보시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고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5쪽 차번의 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변상을 해야 되겠고요.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급 정지뿐만 아니라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가족수당에 대해 보았고요.
급여 명세서를 통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 월급, 세부 내역,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 구글 드라이브에 참고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